안녕하세요. 제가 뉴트로 관광, 앞으로의 관광이 어떻게 변할 건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지금 우리나라에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족이 뭐 한 1,000만 가까이 된다고 하죠. 1,000만 명 정도가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다 보니까,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뭐 한 5분의 1 정도, 되는 것 같습니다.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. 많은 이런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는 싶은데, 여행을 가고는 싶은데, 실제로 이런 반려동물과 함께 가기가 어렵다라는 측면 때문에, 굉장히 좀 여행을 오히려 꺼리게도 만드는, 그리고 여행을 갔을 때 좀 많이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들을 합니다. 그렇게 하면서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굉장히 관심들도 많아지고 있고, 또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TV 그런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나오고 예능에서도 나오지만,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견, 유기묘,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이 또 많이 이렇게 조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와중에 여행을 갔을 때 독일 베를린을 가게 됐는데요. 베를린에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가게 됐고, 여기 뭐 관광지는 아니에요. 관광지는 아니지만,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여행에 대한 미래를 같이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 좀 소개를 드릴 곳은 베를린에 있는 티어하임이라고 하는 반려동물, 유기동물, 동물 보호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베를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몇 차례 좀 소개를 드리긴 했지만, 굉장히 좀, 우선은 날씨가 맨날 우중충해서 그런지 좋은 기억이 있지는 않았었는데, 특히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관심, 그래서 이런 유기동물에 대한 좀 굉장히 많은 케어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듣게 됐고, 또 많은 이런 동물보호단체에서도 많이 촬영을 갔었더라고요. 그래서, 관심 있게 이제 갔었던 곳이기도 합니다. 베를린 이제 도심에서는 좀 떨어져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갔을 때만 해도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해서 굉장히 좀 쉽지 않게 갔었던 기억이 나고, 그렇게 이제 가게 됐을 때 입구에 이제 티어하임이라고 쓰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예, 티어하임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독일어로 이제 동물의 집이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웬만한 가축, 돼지나 닭,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, 새, 토끼, 엄청나게 이런 동물들이 많이 거기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딱 들어가게 되면 이제 티어하임이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져 있고, 이제 거기에 이렇게 특히 들어갔을 때 이제 좌측, 우측으로 크게는 나눠져 있는데, 좌측으로 가면은 고양이가 이제 머무르는 그런 공간이 있고, 우측으로 가면 이제 강아지가 이제 머무르는 공간이 좀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고양이가 이제 있는 공간으로 먼저 갔을 때는, 굉장히 큰 곳에 굉장히 깨끗하게 이렇게 고양이들이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, 강아지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는, 강아지들이 하나의 방사에,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좀 칸으로 나눠져 있는데, 실외로 가면은 마치 마당에서 자기가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, 실내로 이 친구들이 다시 들어가게 만들어져서 실내에서 이제 잠을 잘 수 있게, 그래서 각각의 공간이 굉장히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단체 같은 경우가 좀 시설이 열악하니까 조금은 작은 케이지 안에 이렇게 반려동물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,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더 자유롭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,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? 그래서 지원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여기는 어떤 지자체 같은 데서는 지원을 받지는 않는데요. 이게 어떤 공공에서 지원을 받는 순간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형태들,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운영의 가능성들이 좀 사라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좀 더 민간 위주의 이런 지원과 후원을 많이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티어하임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 보호뿐만 아니라 입양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,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갖추어져 있었고요. 또 이렇게 다친 이렇게 재활이 필요한 동물들 같은 경우는 재활 훈련 같은 것들을 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이런 모습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특히 이런 교육 훈련소 같은 경우는
이런 동물이 좀 보호하면서 적응을 못했을 때 단순히 그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동물들의 입장에서 좀 더 적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점,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더 동물 친화적이구나라는 것 느낄 수가 있었고, 또 한편 이 지역에 가게 되면 이제 옆에 가면은 동물들의 이제 좀 그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이제 그 묻히는 묘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티와임에 와서 동물의 어떤 집이라고 표현이 되는 이 티와임에 와서 동물들이 생활도 하고 입양도 가지만 나중에 다시 여기에 묻혀서 언제나 정말 영원한 집이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한편으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다시 입양을 하게 되고 또 그 친구들이 보내게 되면은 다시 여기에 묻히고 또 그 친구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또 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입양을 하게 되는 그런 선순환적인 기능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지역 주민들, 여행객, 그러니까 동물에 꼭 관심이 있거나 보호나 입양을 위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어떤 산책 공간으로서 그래서 이렇게 여행객들도 또 지역 주민들도 찾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티와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사실 그 관심이 있었던 것 자체가 동물권이라고 하는 보호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렇게 가졌던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.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왜 중요하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권리들을 갖고 이렇게 보호가 돼야 되는지가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, 물론 이제 이 동물 보호하는 단체나 공간과 관광객을 위한 어떤 시설은 좀 달라야 된다고는 생각이 되겠지만, 조금은 더 이런 동물 보호와 관련해서 관광객들, 여행객들도 함께 참여하고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선순환적으로 그 단체가 좀 운영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또 좀 들었던 생각은 우리나라로 왔을 때 물론 동물보호단체 케이스는 아닌데 공주에 있는 제가 그 하림이라는 우리 회사에서 이제 운영을 했던 해피댄스 스튜디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. 하림 같은 경우가 뭐 닭고기로 유명하긴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반려동물 사료 만드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. 그래서 뭐 그 TV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하림이 이렇게 후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진행을 하는 것들도 볼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는 그런 그 유기 그 동물들을 어디 이제 동물보호 단체에서 이제 구조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구조를 하는 것들을 하림에서 많이 이렇게 도와줬던 그런 사례들도 이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한 하림이 운영하는 이제 반려동물 사료 회사 공장을 가게 됐거든요. 그 공장이 해피댄스 스튜디오라는 곳이었고요.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중단이 되긴 했지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미리 예약을 받으면은 이제 반려동물과 함께 공장 견학을 갈 수 있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. 당시에 가면은 정말 많은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곳곳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고요. 특히 이제 공장 안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사료들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공정 같은 것들을 모든 걸 보여주고 그리고 특히 이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사료여야만 반려동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도 잘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공장 투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은 반려동물의 간식을 이렇게 쿠키를 같이 만들 수 있는 쿠킹 클래스가 열려요. 그래서 쿠킹 클래스 같은 것도 열리고 나면 그 반려동물을 위한 쿠키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점심이 돼서 밥을 먹는 동안에 쿠키가 다 구워져서 이제 마지막 집에 갈 때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하나의 그런 기업에서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관심이 있다라는 것,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투어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운영이 된다라는 것도, 앞으로 이런 반려동물이 이런 여행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가 왔을 때 굉장히 좀 참조가 될 만한 그런 사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이게
10km에서 한 15km 볼 건데 너무 두껍게 밀어주면 안무가 나에게 편할 수도 있죠. 근데 너무 얇게 밀어주면 그게 타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신경을 밀어주면 성함이 성함 왜 반응 안 돼? 제 이름이요? 자가지 이름이 에코요. 에코요? 아인가요? 어인가요? 어이. 이렇게. 이렇게 동그랗다. 그래. 안 동그래도 돼. 어차피 찍을 되게 얇게. 소고기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. 여기가 아이들이 두께는 이 정도로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단순히 앞으로의 여행은 사람의 여행뿐만 아니라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여행,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지를 이런 베를린에 있는 티어하임과 또 이런 헤비댄스 스튜디오에서 좀 나름 짐작을 해볼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이런 동물에 대한 얘기, 일상의 어떤 여행과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. 앞으로의 시대에 보다 같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